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1번 타자가 첫 봤다. 첫 봤다가 아들 이시영 씨입니다. 그 비공개 조사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아니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국민에게도 알 권리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환해서 조사한 게 처음이지. 조사는 계속 하고 있었죠. 수사는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겠죠. 예. 거기에 검찰은 이시영 씨가 아버지의 고교 동창이자 다스 주주인 김창대 씨로부터 다스 배당금 수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또 새로 포착을 했죠. 정말 꼼꼼하신 각하. 이 김창대 씨는 원래 이명박하고 너무나도 절친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절친, 뭐 누구는 너무 사랑했던 막 이런 식인데 결과적으로는 막판에 가서는 다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절친이어도 공과사가 너무 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낼 돈은 내고 친구는 친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돌이켜 보니 이 김창대 씨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몸을 좀 피신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동안 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래서 MB가 구속됐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국내에 입국해서 검찰에 이제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한 건데 만약에 이명박하고 평생에 걸친 그 2년 기간 동안 아 이명박 이 사람 참 괜찮다. 공평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됐다. 만약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같이 다스에 대해서 운영을 하거나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에 있어서도 솔직히 이 사람이 빈정상한 게 없었겠어요?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창대는 초창기부터 3대 주주 4% 약간 넘는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명박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2007년 대선 때는 명사랑 이명박 후원회였죠. 이 명사랑의 대표를 맡기도 했었고 후에는 청계재단의 감사가 됐죠. 그러니까 김창대 씨의 지분 규모를 보면 이명박이 그러니까 다스의 지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뻔히 드러나는데 세법상 과점주주라 그래서 50.1% 이상의 이 지배력, 지분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기업 청산 과정에서 이 과점주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세법상.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 차명주주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직계가족과 친인척까지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지분은 하나로 보거든요. 아무리 조각조각 내놔도. 그래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 몇 명을 차명으로 둬서 대주주와 그 차명주주를 합쳤을 때 50.1%가 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요. 법인을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래서 김창대 씨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김대중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지분 구조가 깨진 거예요. 기획재정부의 지분이 19% 이렇게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청계재단으로 또 이렇게 지분의 명의를 바꾸고 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명박이 구상했던 안정적인 지배 구조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가 누구 거냐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흔드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봐야죠. 이시영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은 전에도 있었지만 전에는 참고인이었거든요. 이번에 이명박이 구속된 이후에 첫 조사입니다. 첫 가족 조사인데 이번에 것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예요. 피의자로 지금 추정돼요. 이시영 씨는 지금 이명박이 실소로 의심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 다스를 통해서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니까 검찰로서는 그러면 그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이시영 씨를 통해서 그 조사의 일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이 남았죠. 핵 김인옥. 김인옥 씨가 남았는데 김인옥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죠. 비공식 조사를 요청을 해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거부했는데 그것이 이제 김인옥 씨 측에서 얘기한 것은 이명박도 저렇게 구속돼서 들어가 있고 남편이 조사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명박이 방방 뜨면서 조사받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김인옥은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조사받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이명박이 아주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조사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나갔다는 지금 이 뒷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이명박 측에서는 본인이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1억
김윤옥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네, 10만 불. 예, 10만 불. 이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것이 이유가 그만큼 가족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떠안고 가려고 했대요. 김윤옥을 못 믿어서였겠죠. 가서 또 엄한 소리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발설할까봐. 어찌됐든 이명박 측의 논리에 의하면 그만큼 가족을 아끼는데 그러느라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고 했는데 김윤옥이 나가서 그걸 부른다. 그 상황이 너무 겁이 나서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차님 말대로 아마 가서 그냥 다 불어버릴까봐. 은연중에 아니 그건 그 양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불어버릴까봐 겁이 바짝 난 것 같고요. 아마도 이 김윤옥 씨 소환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법대로 하자고요. 이미 이명박이 10만 불 인정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전달책이 김윤옥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수혜자는 이명박이라고 하더라도 전달책이거든요. 공범이거든요. 최순실과 박근혜와 같이. 이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죄를 밝혀내야죠. 그리고 이명박 옆방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뭐 그래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하여간 뭐 검찰 측에서는 이거 좀 빨리 결단을 내려서 구속 만기일이 10일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 되기 전에 조사를 빨리 끝마쳐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기소가 안 들어가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그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김윤옥 씨를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조사를 좀 빨리 마무리 져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다스의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왜 그런 표현 있죠? 고구마 캐다가 무령왕릉을 발견하고 있다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와 관련된 뇌물 혐의를 수사를 하던 중에 삼성의 노조 파괴 이 문건이 6천 건이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나온 건데, 이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나도 외장 하드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역시 삼성, 관리의 삼성이었다. 오싹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인사팀 외장 하드를 발견하게 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다스가 BBK 소송 자금을 대납한 그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 영통사업장하고 서초동에 있는 삼성 본사하고 압수 나간 날 검찰 수사관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직원 한 명이 후다닥 뛰쳐나가더래요. 그래서 어깨를 덥석 잡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요 이렇게 하니까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딱 돌려 세우니까 소주머니에 이렇게 불룩한 뭔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꺼내주세요. 하니까 개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꺼내주세요. 해가지고 딱 보니까 외장 하드더래요. 이거 왜 가지고 나가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버버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긴급 체포 해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한 거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이제 긴급 체포를 하면 현행범이잖아요. 네. 증거인멸에 관한 현행범이니까 거기에서 바로 이제 변호사 입회한 상태에서 그 외장 하드를 이제 까기 시작했대요. 근데 외장 하드 연결해서 보니까 파일 수가 수만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폴더별로 파일별로 다 잠금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담당 직원이 아니면은 못 열어보도록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그 인사팀장한테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방을 주고받다가 이거는 기억나네요 해가지고 한번 풀리기 시작한 게 수만 개의 문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노조 와해와 관련된 게 6천 건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비밀번호를 불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파일에 이렇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도 다 아는데 모른 그러니까 척하는 이번에 거 이게 JTBC 그 보도에 따르면 2013년도에 JTBC가 이제 노조 와해 관련된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2013년도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실에서 삼성 노조로부터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국회에서 정식으로 폭로하고 고발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2016년도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나왔어요. 2016년 말에. 그래서 이 문건 작성 자체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문건은 그 규모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대납을 해준 정황을 잡고 그것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건데 예기치 않게 다른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확보하고 바로 이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어요. 예. 이게 법적 절차예요.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건으로 별건으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 능력을 갖추고 이것을 조사를 들어가는 거고요. 삼성에서는 항상 그랬죠. 삼성의 가장 큰 덕목, 아까 얘기한 관리의 삼성. 예. 관리의 삼성이 그 노조까지 관리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는 그 자료들이 정말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압수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풀어야죠. 그렇죠. 담당자는. 그러니까. 예. 노조 와해 문건 자체가 무서운 게 노조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사찰의 내용뿐만 아니라 탈퇴한 사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퇴사한 사람까지 다 이렇게 그 사찰하고 정리한 이 보고 문건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문건이 우리나라 민주노총 같은 데서 입수를 해서 이게 정말 나중에 정말 교재로 써도 될 만한 문건 같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노조를 와해시키고 중간에서 갈라치 얘기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노조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요즘 SPC 파리바게트 관련해서 임종린 지회장. 네. 그거를 재밌게 듣고 있는데 거기서 듣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노조에 대한 되게 치사한 굉장히 교묘하고 네, 사측의 그런 교묘한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는 거를 알고 나서 이 관리의 삼성의 노조 폴더가 발견됐다는 게 너무 더 오싹했었거든요. 어떤 교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교본은 삼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나, 네. 이걸 따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삼성으로부터 나왔을 확률이 높은 게 삼성의 덕목, 삼성이 내세우는 덕목, 관리의 삼성, 그 다음에 문호조 경영. 이 두 가지가 삼성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덕목이에요. 이병철의 교지 이런 거죠. 예, 교지 같은 거죠. 그래서 신성시한 바이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호조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삼성 계열사에서 그러니까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삼성중공업 이런 곳에서 이제 근무했던 뭐 선배 형 누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삼성은 퇴직시키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사고과가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뭐 해고 해서 해고 통지하고 2개월치 급여를 주고 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돌아보면 사라져 있는. 이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 해고를 당하는 사람도 내가 해고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성 SDS 상장하기 전에 삼성 PDP 사업부를 폐지를 하거든요. PDP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 이제 그 플라즈마 TV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LED TV로 다 바뀌었잖아요. LED 그 이전의 기술이 PDP인데 그 PDP 사업부가 이제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니까 사업부 자체를 이제 없애는데 없애고 나서 전체 경영 구조를 개선한 다음에 상장을 해야지 이재용의 재산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PDP 사업부를 없애려면은 수백 명의 직원이 한 번에 이제 퇴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절차 같은 경우는 희망퇴직을 받거든요. 근데 희망퇴직을 받으면 한 사람한테 최소 뭐 몇 억에서 10억까지 퇴직금에 더해서 위로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 그 돈이. 그래서 PDP 사업부 전 직원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탈탈 털어가지고 뭔가 잘못한 게 나올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감사를 하는 거죠. 계속 사람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털려서 나오면 해고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그 감사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퇴사하면은 그냥 퇴직금 주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는 아끼는 돈이 수백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부정을 저질러서 퇴사하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퇴사를 시키는 거죠. 정말 꼼꼼하게. 예, 그게 이제 삼성 비서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전략기획실이나 미래전략기획실이나 뭐 이런 부서에 대대로 내려오는 엄청난 노하우 같은 거죠. 이 건에 대해서 JTBC에서 2013년 문건 공개 이후에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문건이 공개된 직후에 삼성은 이 문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작성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 검토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인정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고위 임원 세미나를 준비하며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했다. 이건 좀 산으로 가는 말인데 고위직이면 그런 전략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좋은 뜻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말이 바뀝니다. 아닙니다. 절대 우리 문건이 아닙니다라고 말이 바뀌어요. 원승이가 타이핑을 쳤는데 우연히 그런 문서가 나왔어요. 우리 고양이가 친 거야.
그렇게 말이 바뀌고 검찰이 고발이 됐는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2015년도에. 한참 그럴 때죠. 한참 그럴 때였죠. 물고 빨던 시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이 대량의 문건이 확보되고 증거가 확보돼서 이제 3년 만에 재수사가 들어가는데 검찰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밝혀진 내용들이 있으면 이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한 사람 줄줄이 다 처벌할 수 있는 한계까지 처벌하고요. 문건을 작성한 지시자의 최고 정점에는 그 당시 2015년도 문건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작성된 문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건희 회장이 당시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희 회장을 소환을 해서 걸어 다닐 때였으니까. 예, 검찰에서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조사한 침대 있는 방에 소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힘들 때는 좀 누워서 좀 쉬다가 간식도 좀 먹고 설렁탕도 먹고 그러면서 조사 받으시게 좀 소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희 씨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의 소환이 시급합니다. 네, 새롭게 드러난 문건들로 삼성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원점부터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정말 고구마를 캐다가 무령왕릉을 발견한 그런 건이네요. 그러면 뭐 그래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하여간 뭐 검찰 측에서는 이거 좀 빨리 결단을 내려서 구속 만기일이 10일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 되기 전에 조사를 빨리 끝마쳐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기소가 안 들어가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그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김용옥 씨를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조사를 좀 빨리 마무리 져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다스의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왜 그런 표현 있죠? 고구마 캐다가 무령왕릉을 발견하고 있다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와 관련된 뇌물 혐의를 수사를 하던 중에 삼성의 노조 파괴 이 문건이 6,000건이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나온 건데, 이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나도 외장 하드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역시 삼성, 관리의 삼성이었다. 오싹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인사팀 외장 하드를 발견하게 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다스가 BBK 소송 자금을 대납한 그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 영통사업장하고 서초동에 있는 삼성 본사하고 압수 나간 날 검찰 수사관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직원 한 명이 후다닥 뛰쳐나가더래요. 그래서 어깨를 덥석 잡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요 이렇게 하니까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딱 돌려 세우니까 포주머니에 이렇게 불룩한 뭔가가 있더래요. 그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 예. 같이 다스에 대해서 운영을 하거나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에 있어서도 솔직히 이 사람이 빈정상한 게 없었겠어요?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창대는 초창기부터 3대 주주 4% 약간 넘는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명박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2007년 대선 때는 명사랑, 이명박 후원회였죠. 이 명사랑의 대표를 맡기도 했었고 후에는 청계재단의 감사가 됐죠. 그러니까 김창대 씨의 지분 규모를 보면 이명박이 그러니까 다스의 지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뻔히 드러나는데 세법상 과점주주라 그래서 50.1% 이상의 이 지배력, 지분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기업 청산 과정에서 이 과점주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세법상.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 차명주주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직계 가족과 친인척까지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지분은 하나로 보거든요. 아무리 조각조각 내놔도. 그래서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 몇 명을 차명으로 둬서 대주주와 그 차명주주를 합쳤을 때 50.1%가 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요. 법인을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1번 타자가 첫 봤다. 첫 봤다가 아들 이시영 씨입니다. 그 비공개 조사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아니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국민에게도 알 권리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환해서 조사한 게 처음이지. 조사는 계속 하고 있었죠. 수사는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겠죠. 예. 거기에 검찰은 이시영 씨가 아버지의 고교 동창이자 다스 주주인 김창대 씨로부터 다스 배당금 수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또 새로 포착을 했죠. 정말 꼼꼼하신 각하.
이 김창대 씨는 원래 이명박하고 너무나도 절친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절친, 뭐 누구는 너무 사랑했던 막 이런 식인데 결과적으로는 막판에 가서는 다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절친이어도 공과 사가 너무 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낼 돈은 내고 친구는 친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돌이켜 보니 이 김창대 씨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몸을 좀 피신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동안 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래서 MB가 구속됐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국내에 입국해서 검찰에 이제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한 건데 만약에 이명박하고 평생에 걸친 그 2년 기간 동안 아 이명박 이 사람 참 괜찮다. 공평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됐다. 만약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실제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명박이 방방 뜨면서 조사받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김윤옥은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조사받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이명박이 아주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조사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나갔다는 지금 이 뒷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이명박 측에서는 본인이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1억 김윤옥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네, 10만 불. 예, 10만 불. 이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것이 이유가 그만큼 가족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떠안고 가려고 했대요. 김윤옥을 못 믿어서였겠죠. 가서 또 엄한 소리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발설할까봐. 어찌됐든 이명박 측의 논리에 의하면 그만큼 가족을 아끼는데 그러느라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고 했는데 김윤옥이 나가서 그걸 부른다. 그 상황이 너무 겁이 나서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차님 말대로 아마 가서 그냥 다 불어버릴까봐. 은연중에 아니 그건 그 양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불어버릴까봐 겁이 바짝 난 것 같고요. 아마도 이 김윤옥 씨 소환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법대로 하자고요. 이미 이명박이 10만 불 인정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전달책이 김윤옥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수혜자는 이명박이라고 하더라도 전달책이거든요. 공범이거든요. 최순실과 박근혜와 같이. 이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죄를 밝혀내야죠. 그리고 이명박 옆방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김창대 씨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김재정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지분 구조가 깨진 거예요. 기획재정부의 지분이 19% 이렇게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청계재단으로 또 이렇게 지분의 명의를 바꾸고 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명박이 구상했던 안정적인 지배 구조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가 누구 거냐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흔드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봐야죠. 이시영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은 전에도 있었지만 전에는 참고인이었거든요. 이번에 이명박이 구속된 이후에 첫 조사입니다. 첫 가족 조사인데 이번에 것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예요. 피의자로 지금 추정돼요. 이시영 씨는 지금 이명박이 실소로 의심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 다스를 통해서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니까 검찰로서는 그러면 그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이시영 씨를 통해서 그 조사의 일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이 남았죠. 핵 김윤옥. 김윤옥 씨가 남았는데 김윤옥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죠. 비공식 조사를 요청을 해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거부했는데 그것이 이제 김윤옥 씨 측에서 얘기한 것은 이명박도 저렇게 구속돼서 들어가 있고 남편이 조사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지만